안녕, мя오예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 그냥 흥미도 있었지만 블로그 같은 거는 상당히 뭐 다른 해외 생활 이야기 같은 게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남들이 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다 하는 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남들이 아무도 안 하는 거를 할 수 있으면은 이게 더 인기가 없더라도 꼭 이거를 해야지 그 직성이 풀리는 그런 고약한 성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재미있게 하루하루 이제 분석과 통계를 보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분석과 통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설 모의고사 성적표 받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성적이 그지 같아도 볼 게 많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오늘은 내가 왜 독일에 오게 되었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왜 독일에 오게 되었나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계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에 제가 오게 된 계기는 간단한 편이었어요. 저는 동문과를 들어갔고요. 동문과. 제가 동문과를 들어가게 된 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만약에 제가 학과로 지원을 했으면은 동문과에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학부제였거든요. 근데 학부제인데 1학년 마치고 이제 2학년에 전공 진입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막 딱히 끌리는 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끌리는 과가 없더라고요. 뭐 국문학과는 나와도 전공을 살려서 뭐가 하기를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영문학과는 그때 당시에 커트라인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나라에는 그렇게까지 정이 안 가더라고요. 다들 중문을 많이 추천을 했죠. 취업이나 이쪽으로 대해서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그렇게 저한테 매력적으로 와닿지는 않아가지고 그 고민을 좀 했고, 뭐 한문학과 이런 거는 별로 염두에도 안 뒀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염두에 뒀던 게 아동청소년학과인데, 여기는 약간 심리학과 비슷한데 이제 아동하고 청소년의 포커스를 맞춘 학과예요. 여기도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끌리지는 않았고, 사실 그때까지는 아직 아동학과가 뭐를 하는지 정확하게 몰랐던 것도 있어요. 심리학을 나중에 복수 전공을 하면서는 아동학과에 갔어도 굉장히 괜찮았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러고 뭐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딱히 이렇게 끌리는 게 없어서 하나씩 이렇게 제거하다 보니까 푸문과도 있었고 러문과도 있었고, 푸문은 안 끌리고, 왜냐면은 푸문은 뭔가 이렇게 좀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리고 뭔가 동문에 비해서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별로 안 끌려가지고 안 했고, 러문은 과 분위기 자체가 그 교수님들이 챙겨주시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러문도 제끼고 뭐 이렇게 다 제끼다 보니까 갈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문과랑 중문과 놓고 고민하다가 어찌저찌 하여 동문과에 들어왔습니다. 동문과 저희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그 1지망으로 오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2, 3지망, 4지망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오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1지망으로 동문과를 써서 동문과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하긴 했어요. 독일어를 이과에 그 반년 동안 2학년 1학기는 이과였고 나머지는 문과로 전과를 해가지고 문과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과의 제2외국어는 독일어였고 문과는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과에서 독일어를 배운 것도 약간의 계기가 되긴 했죠. 그래서 동문과에 갔습니다. 따단 동문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동문과 공부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어요. 제가 문학이랑 영화나 이런 쪽은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영상 매체나 이런 쪽으로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동문과 하면은 독문학과잖아요.
그래서 근데 독어 쪽은 거의 공부를 안 하고 독문 쪽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번역본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독일어가 그렇게까지 많이 늘지도 않았고, 근데 독일 문학 같은 거는 뭐 이런저런 거를 많이 배우긴 했죠. 뭐 굉장히 인상 깊게 수업을 들었던 거는 이제 괴테 파우스트 발표했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고전주의 관련해서. 그 다음에 계몽의 변증법 관련해서 독일 철학 관련해서 공부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계몽의 변증법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책이지만 꽤 재미있는 책이에요. 한 번쯤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같이 공부할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혼자 읽기는 좀 어려운 텍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아직까지 그 발표했는데도 기억이 뭐랬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게 꽤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문과에 간 다음에 이제 복전을 생각을 하면서 복전을 심리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경영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영은 하고 싶진 않았는데 뭐 취업이 잘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경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 1전공이 도거동문이고 2전공이 경영이고 3전공이 심리학과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3학년 1학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3학년 1학기 때 교환학생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는 내가 경영을 공부를 해가지고 취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독일의 파흐호chschulle로 파흐호chschulle는 약간 전문대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 전문대랑은 좀 다르고요. 여기도 4년제 아니지. 독일은 학부가 3년이에요. 여기 일반 대학이랑 같은데 여기는 좀 더 실용적인 거를 가르쳐요. 일반 대학이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비슷하고 석박사 다 되고, 근데 좀 더 실용적인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경영학, 관광 이런 쪽으로 이제 파호슐레에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경영으로 파호슐레 포럼스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게 꽤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교환학생 때 가면서 이제 뭐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네덜란드에서 그 자전거 타다 자빠지면서 이빨을 해먹어가지고 그 6개월 상간에 치과에서 신경치료 앞니 2개나 하고 뭐 난리를 쳤었는데, 근데 좋았어요. 독일로 가는 거는 동문과를 나왔기 때문도 있고, 그게 제일 크죠. 동문과에 있었으니까. 독일은 어떻게든 한 번은 갔었을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 이제 삼성물산이랑 체결해가지고 그 인턴 같은 거 한 학기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등록금 다 내고 갔다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 가긴 했는데,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하긴 했는데, 뭐 학교에서 이제 보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독일 한 번은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독일에 오게 된 계기입니다. 일단 독일에 한 번 왔었기 때문에 교환학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거는 어렵지 않았죠? 한 번 왔었고 저는 여기가 참 좋았고 그랬기 때문에 오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지지를 해주셨고,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도 독일로 가려고 하셨는데 이제 지도교수님이 그 해를 못 넘기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독일행을 접게 되었다고. 그래서 네가 독일에 가기로 마음 먹은 게 굉장히 운명 같다? 약간 그런 뉘앙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 저는 독일에 올 때 딱히 뭐 그렇게까지 이걸 해야겠어, 나는 인지과학을 공부해서 뭘 할 거야, 뭐 이런 생각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식으로 아마 서포트를 받을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생활을 굉장히 만족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함부로 제가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엔 굉장히 운이 좋았고 저는 독일로 나오는 게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가 독일로 오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제 다음 편에는 제가 독일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안녕!